인천공항. 오늘 가볼 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도쿄에 갈 일이 있는데 하루 더 휴일이 생겨서 여기서 차박을 하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공항 내 시설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지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해서 배터리가 45%밖에 없어서 여기서 차박하고 가면은 집에 갈 때 배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완속 충전하면서 오늘 이어서 차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기 주차장 뒤편인데 뒤편에는 주차 자리 진짜 많아요. 굳이 앞쪽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편해요. 완속 충전이었는데 공항이라 그런지 단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충전이 되는 동안 인천공항의 시설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넘어가는 도중 아주 귀여운 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펫가든. 반려동물과 방문해주신 분들이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동상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펫라운지는 잠시 영업 중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엄청 큰 보라색 발이 반겨주었습니다. 바로 한국문화체험 브랜드인 하이커와 아티스트 쿨레인의 합작으로 탄생한 하이커 팝볼입니다. 바로 옆에는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이커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직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반겨주려고 해서 내향인인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이커 스테이션 옆에는 K컬처 뮤지엄이 있었습니다. 총 4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컨셉의 미디어 아트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 공간이었으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K컬처? 쓰잘데기 없는 의문을 뒤로 한 채 한참을 빠져서 미디어 아트를 구경하였습니다. 가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만약 공항에 일찍 도착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관인데 이곳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샌 데이트 코스로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는 무려 관람료가 0원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관람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고 이제 출입국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지하에는 출국 전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공항 내 의료센터도 있어서 갑자기 아프거나 상비약이 필요하실 때 방문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소도 있는데 여기서는 외투 보관 서비스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더운 나라 갈 때 이용해 보세요. 안경점도 있습니다. 목욕탕과 수면실이 있는 찜질방, 스파에톤도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입국장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외국에 다녀왔다가 집에 가기 위해 빠르게 지나갔던 장소였는데 이렇게 차분히 둘러보니 너무나 이쁘게 잘 꾸며놓은 공간이었더라고요. 산책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미디어 타워에서 나오는 미디어 아트를 한참을 바라보며 구경하였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서 바라보니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제 손길을 따라 미디어 타워에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치 마법을 부리는 마냥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출국장인 3층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은 대부분 푸드코트인데 저는 실패한 경험밖에 없어서 여기는 잘 안 갑니다. 여기에도 K컬처 스트리트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한옥 건물스럽게 꾸며놓고 정자도 있어서 이뻤습니다만 하네다공원처럼 옛날 거리가 꾸며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끝이야? 그래도 안쪽에는 비선루라고 해서 아주 넓은 정자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활주로가 통창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쉬고 가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누워서 출국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잠시 쉬면서 떠나가는 비행기를 구경하였습니다. 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4층에 방문해보세요.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은 이제 다 돌아본 것 같아 2터미널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터미널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입국장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서 4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셔틀은 5에서 20분 간격으로 오후 11시 20분까지 운행하며 탑승료는 무료입니다. 근데 솔직히 터미널과 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차로 오거나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해당 터미널로 바로 갈 테니 말이죠. 이번 정류장은 제2역 탑승입니다. 그래도 잘못 오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터미널 이동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터미널에 들어서자 대형 전광판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터미널이 열린 지 벌써 8년이나 된 거 아시나요? 기분 같아서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이 터미널 5층에는 인천공항의 역사관과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 공항 시스템, 그리고 각종 미디어 전시와 체험의 공간이 있고 활주로까지 구경할 수 있어 시간 보내기 너무나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출국하신다면 출국 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각종 체험을 하고 사진도 찍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내부는 8년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공간에 눈길을 끄는 장식들이 많았습니다. 이 터미널도 어느 정도 다 돌아본 것 같아 1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입국장에서도 이쁜 대형 전광판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슬슬 저녁 시간이 되어서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새싹 코다리 냉면. 생각보다 공항 내부가 더워서 시원한 게 생겼습니다. 공항 내 푸드코트라 음식 대비 가격은 좀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더운 상태로 먹는 냉면의 맛은 진짜 시원했습니다. 덥고 배고픈 상태로 먹으니까 정말 폭풍 흡입하였습니다. 다만 원래도 자극적인 음식이긴 한데 더더욱이 자극적인 맛이라 금방 물리게 되더라고요. 공항 음식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공항 내 맛집 추천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거기에 가볼게요. 이 터미널 산책을 끝으로 차가 있는 1터미널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철도를 타고 이동할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산책하고 돌아다녀 약간 피곤했는데 차로 돌아가는 게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전기차는 또 하나의 집입니다. 가기 전 버거킹에서 간식거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차박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간편하고 익숙해서 세팅이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차에서 아까 사온 치킨을 먹으며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전기차는 어디든 집안 방구석을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인천공항 내 버거킹 말고 롯데리아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공사 중이더라고요. 버거킹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소스는 대충 이렇게 짜먹는 게 제일입니다. 비타민 충전을 위해 스타벅스에서 사온 과일까지 야무지게 먹어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과일 비싸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물 받은 커피 기프티콘으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제 돈 아닙니다. 저도 내일은 출국이기 때문에 출국 전 보기 재밌을 만한 영화를 봐주었습니다. 대충 비행기 사고 재난 영화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며 영화를 봐주었습니다. 어느덧 밤 12시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이구야. 잘 준비를 하기 위해 아까 본 스파에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줄어 조용해진 공항의 고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오픈한 스파인데 1, 2터미널 모두 있습니다. 근데 야간 수면실은 경쟁이 심해서 낮에 미리 와서 대기를 걸고 짐 맡기시고 공항 산책을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워 도중 안경을 떨어뜨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카운터에서 테이프를 빌려 임시방평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자기 전 주차장 앞에 있던 화장실에서 간단히 양치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전 쇼츠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하며 이만 자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아침해가 떴습니다. 눈 떠보이는 공항. 어제 치킨을 먹고 잤더니 좀 부었네요. 밤의 고요함과 다른 약간의 부산스러움이 섞인 조용한 공항의 아침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출국날 아침 준비를 위해 예약지옥이라는 다라큐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8시 예약 걸렸어요. 저희 밑에 분사 소음 때문에 괜찮아요. 네. 11시 10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 펜수 하나 챙기셔서 저기 왼쪽에 1번 게이트 가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야간 이용이 예약지옥이지 데이유즈, 즉 3시간 대실은 전날 예약해도 될 정도입니다. 3시간에 38,000원. 비싸긴 한데 5성 호텔인 워커힐을 대실한다 생각하면 또 한 번쯤은 이용해볼 만합니다. 내부는 공항인데 공항 같지 않은 참 이상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샤워실이 딸린 1인실을 예약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샤워 어메니티도 호텔 어메니티로 유명한 갈레댐 제품이었습니다. 침상의 스피커도 하만카돈 스피커였습니다. 역시 돈값은 합니다. 그 외 부대 시설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샤워실이 없는 방을 위한 공용 샤워 공간인데 여기 샤워 어메니티는 그냥 디스펜서더라고요. 좋은 공간에서 기분 좋게 샤워를 즐겼습니다. 머리도 잘 말려주고 남은 시간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쉬었습니다. 불을 끄니 진짜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역시 누워서는 쇼츠가 제일이죠. 누가 봐도 잘 잔 사람. 이제 출국 시간이 다가와 출발할 준비를 해줍니다. 해외여행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바로 이렇게 출국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호캉스를 하고 있는 저의 가족 K를 데리러 가겠습니다.